이번에는 자바 개발 툴인 이클립스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클립스를 실행을 시키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이클립스를 실행을 시켜서 소스를 작성했을 때 그 소스가 어디에 저장할지 그 폴더를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 워크스페이스를 이제 어디로 지정을 할 건지, 그래서 C 드라이브 밑에 뭐 아무 이름이나 해도 상관없어요. 되도록이면 다 영어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워크스페이스라고 이렇게 C 드라이브 밑에 지정을 저는 할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기에 있는 이제 C 드라이브 밑에 유저가 아니라 그냥 C 드라이브 밑에 워크스페이스로, 요거는 이제 소스 코드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가서 경로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되도록이면 접근하기 쉬운 곳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거는 다음부터 워크스페이스를 요구로 설정할 건지 계속 요 창을 띄울 건지 아닌지, 그래서 여기가 선택이 되어 있으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요 창이 뜨지 않으면서 내가 설정한 요 워크스페이스 경로가 이클립스에서 로딩이 되는 거고, 요거를 이제 이렇게 선택이 되지 않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요 창이 뜨게 되는 거고, 런치를 하게 되면 이제 이클립스가 이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클립스 같은 경우 아까 C 드라이브 밑에 사용자 밑에 유저 밑에 이클립스 그래서 이클립스가 실행이 되면 맨 처음에 이렇게 웰컴이라는 창이 뜨고, 요거는 필요가 없어요. 그냥 종료를 시키면 되고요. 그리고서 이제 크게 이클립스 같은 경우에는 3개의 창이 필요해요. 이제 프로젝트의 내용을 볼 수 있는 창, 그리고 소스를 에디팅 할 수 있는 편집창, 요 왼쪽에 있는 요거는 필요 없기 때문에 자바 기초에서는 이렇게 종료를 시켜주셔도 돼요. 그리고서 맨 끝에 이제 콘솔이라고 해서 결과를 볼 수 있는 창, 이렇게 3가지 창만 있으면 이제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이클립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이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작성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클립스를 띄운 다음에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려면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야 돼요. 프로젝트를 이제 생성하는 방법은 여기 메뉴에 파일 메뉴에서 누르면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여기에서 뉴라는 거를 누르면 여기 되게 여러 가지 이제 생성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자바 프로젝트인데, 여기 뭐 자바 프로젝트라는 게 있으면 자바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면 되고, 되게 많은 것들을 이 이클립스를 통해서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요만큼의 메뉴에서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더를 누르면 여기 되게 더 많은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자바 프로라고 치면 이렇게 자바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생겨요. 그래서 이 자바 기초 같은 경우에는 이 자바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여기에다 소스 파일을 추가를 시키고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자바 프로젝트하고 넥스트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이제 뉴 자바 프로젝트라고 하는 창이 뜨고, 여기서 프로젝트 이름이라고 하는 걸 명시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이제 다음에 할 거는 챕터 뭐 이니까 CH2로 하고요. 그래서 요것만 설정을 해 주시고, 요 밑에 어디에 요 소스 코드가 생성이 되는지 그거 정도만 봐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다 JDK가 설정이 되면 그냥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피니시 하고 누르시면 요건 이제 화면을 구성하는 거, 어떻게 구성하는 거를 이제 할 건지 이제 그거를 묻는 거기 때문에 그냥 오픈 퍼스펙티브 이렇게 하면 아까 생겼던 창이 다시 생기면 요거 이제 종료시켜주고, 이 프로젝트 보는 창, 그리고 편집창, 결과 보는 창, 이 3가지만 있으면 이제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보는 창에서 내가 만든 프로젝트를 눌러보면 2개가 있어요. JRE 시스템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과 SRC, 이거는 우리가 JDK 깔 때 같이 설치했던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라고 하는 거고,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실행이 되는 거고, 자바 소스 코드는 요 SRC라고 하는 곳에 이제 생성이 되게 돼요. 그래서 눌러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소스 코드를 생성하는 방법은 가장 쉬운 거는
그냥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다시 New에서 클래스 라고 하는 거를 누르면 이제 자바 소스 코드가 이제 생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해줘야 될 건 이 네임, 자바 소스 코드 파일의 이름, 이제 자바 소스 코드 파일의 이름이 되는데 이 자바 소스 코드 파일의 이름이 자바라고 하는 것에 이제 클래스의 이름이 돼요. 그래서 뭐 클래스라고 하는 건 나중에 이제 객해서 다시 할 거고 그냥 이제 이름을 정해 주시면 돼요. 무조건 다 이름 같은 거 다 영어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 되도록이면 첫 문자 하나만 이제 대문자로 하시고요. 이렇게 하시고 이제 피니시를 그냥 그러니까 지금은 요 클래스 이름만 설정하고 피니시를 눌렀어요. 피니시를 누르면 소스 파일에 그냥 이렇게 이런 형태로만 나오게 돼요. 그래서 또 하나를 이제 생성을 해보면 자바 클래스에서 이제 해서 여기 자바 클래스 이름 생성하고 밑에 있는 거 여기 이제 뭐 public static void main 요거를 선택을 하고 이제 피니시를 누르면 아까 했던 거랑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아까 거는 퍼블릭 클래스, 비기너 클래스 이름까지는 생기고 요만큼이 더 추가가 됐죠. 아까 이제 선택을 해서 메인을 추가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선택을 하는 거에서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야지 이제 자바가 실행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VM에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요 메인이라고 하는 요 함수, 메소드를 찾아서 실행을 시키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돼야지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고 이걸 실행을 시켜서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쉽게 이제 아까 클래스 만들 때 New에서 클래스에서 여기 메인은 자동으로 만드시는 게 편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여기 창 같은 경우에도 내가 하나에서 두 개의 창을 보고 싶으면 여기 탭, 이런 거 탭이라고 하죠. 탭을 누른 상태에 띄지 말고 마우스 버튼 띄지 말고 이렇게 이동시키면 이렇게 하면은 세 개를 같이 보겠다는 거고 뭐 밑으로 보겠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대충의 이제 실루엣이 보이죠. 이렇게 실루엣이 보이는 상태로 놓으면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메인은 내가 체크해서 자동으로 생성시키지 않으면 요거를 똑같이 쳐도 돼요.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메인 이렇게 똑같이 쳐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똑같이 치다가 오타가 발생을 하면 자바가 제대로 에러 메시지를 출력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 에러 메시지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간을 많이 소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 요거를 꼭 이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뭐 투두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내가 프로그램 소스를 작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메인 안에다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실행을 시켜보면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여러 개의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패키지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폴더 같은 경우를 이제 소스 파일을 구분하기 위해서 들어간 게 이제 패키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필요가 없다 그러면 프로젝트 창에서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면 OK 하면 소스가 이렇게 지워져요. 그리고서 아까 이제 워크스페이스를 C 드라이브 밑에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면 이 워크스페이스 밑에 내가 만든 프로젝트랑 똑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폴더가 하나 생기고 폴더 안에 들어가면 src 이거는 이제 패키지 때문에 폴더가 하나 더 생기는 건데 비기너 좀 잡아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 실행을 시킬 때 출력을 이제 해봐서 출력이 되면 제대로 돌아간 거고 출력이 안 되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를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자바에서 출력하는 이제 메소드 system.out.print ls 요게 이제 출력을 해주는 콘솔 창으로 출력을 해주는 메소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여기서 보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다운표 같은 경우에 문자를 나타내는데 문자 딱 하나만 찍어도 이렇게 쌍으로 생겨요. 왜냐하면 쌍으로 꼭 사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하나가 더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지우고 할 필요 없이 이렇게 자동 완성 기능을 이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실행을 시키는 방법은 런에서 런을 눌러도 되고 그거에 해당하는 단축키 컨트롤 F11을 누르셔도 돼요. 그래서 보면 밑에 콘솔로 이렇게 테스트하고 출력이 됐죠. 내가 여기서 코드에서 작성한 그러면 이제 제대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동작을 하는 거고 이거를 보면 아까 src 말고 프로젝트 이름 이 ch 이 밑에 빈이라고 하는 이제 폴더가 하나 더 생겨요. 여기 들어가 보면 또 똑같은 이제 ch2라는 밑에 beginner.java라는 게 생겼죠. 이게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요거예요. 소스 코드, 그 다음에 소스 코드를 통해서 나온 바이트 코드, 실행이 되는 코드죠. 실질적으로 VM에서. 그래서 소스 코드는 여기 src 폴더 밑에, 그리고 바이트 코드는 요 빈 폴더 밑에 이렇게 생성이 돼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내가 어떤 클래스 파일들을 이제 복사하거나 이런 게 필요할 때 이런 여기 폴더에 찾아가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